어깨가 뻐근할 때, 허리가 옥신거릴 때, 무릎이 시큰거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파스 하나 붙이면 좀 낫지. 맞습니다. 파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통증 완화제입니다. 집집마다 서랍 열어보면 파스 한두 장쯤은 꼭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도 넣어두고 어떤 분들은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파스가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스는 그냥 붙이는 종이가 아닙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외용제, 즉 바깥으로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이고 아무 때나 붙이고 오래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또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항응고제처럼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파스를 잘못 쓰면 시원해지기는커녕 피부가 뒤집어지고 붉어지고 가렵고 집이 생기고 드물게는 약 성분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스 사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10가지 경우.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파스 붙이기 전 딱 10초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피부 손상과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상처난 피부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무릎이 아파서 보니까 살짝 까져 있습니다. 팔을 부딪혀서 피부가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통증도 있으니까 그 위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파스는 멀쩡한 피부에 붙이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까졌거나 베었거나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앉은 곳에 붙이면 파스 성분과 접착제가 상처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네 싶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갑고 화끈거리고 상처 주변이 더 붉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난 곳에는 파스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면 소독이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처 위에 파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염, 습진, 발진이 있는 부위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미 피부가 가렵고 붉어진 곳, 긁어서 예민해진 곳, 습진처럼 건조하고 갈라진 곳, 이런 곳에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쉬어야 할 자리에 접착제가 붙고 그 위에 약 성분까지 닿게 됩니다. 그러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거나 붉은 반점이 넓어지거나 물집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파스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 가렵다, 따갑다, 빨갛게 달아오른다, 물집이 생긴다, 피부가 벗겨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약이 세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바로 떼고 피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자리에 매일 반복해서 붙이는 경우입니다. 어깨가 아픈 분들은 매일 같은 어깨에 붙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매일 같은 허리에 붙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매일 같은 무릎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피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파스를 붙이면 접착제가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뗄 때는 피부 표면이 같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면 피부가 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부터 붙인 자리가 빨개지고 가렵고 거칠어지고 파스를 떼면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통증 부위도 쉬어야 하지만 피부도 쉬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붙여야 할 정도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파스만 붙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붙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래 붙이면 더 오래 듣겠지. 아까우니까 자기 전까지 붙이고 있자. 밤새 붙이고 자면 아침에 더 낫겠지. 그런데 파스는 오래 붙인다고 효과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제품마다 권장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기보다 피부 자극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얇고 건조합니다. 오래 붙인 파스를 떼어낼 때 피부가 같이 당겨지고 빨갛게 벗겨지듯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스가 잘 안 떨어질 때도 억지로 확 떼지 마세요. 피부가 약한 분들은 떼는 순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로 살짝 적시거나 천천히 가장자리부터 부드럽게 떼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는 아까워서 오래 붙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쓰고 피부를 쉬게 해주는 약입니다. 5번째, 파스 위에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찜질을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하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입니다. 그 위에 핫팩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켜고 눕습니다. 느낌은 좋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하고 통증이 풀리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열이 더해지면 피부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파스가 붙은 부위는 이미 약 성분과 접착제로 자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열까지 더해지면 화끈거림, 따가움, 발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성분은 열 때문에 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서 잠들면 문제입니다. 본인은 자고 있으니 피부가 뜨거운지 따가운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감각이 둔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피부가 많이 자극받은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파스 붙인 부위에 뜨거운 찜질, 핫팩, 전기장판은 조심해야 합니다. 6번째,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혈류도 늘어나고 모공도 열려있는 느낌이 들죠. 이때 파스를 붙이면 더 잘 들 것 같지만 오히려 따갑고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직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평소보다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스를 붙이고 목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과 열이 더해지고 파스 성분과 접착제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찜질방, 사우나, 뜨거운 목욕 전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는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직후에 바로 붙이는 것보다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제품 설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임신 중인 분이 임의로 붙이는 경우입니다. 시니어 컨텐츠인데 왜 임신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이건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파스 하나 붙여라. 붙이는 건 괜찮겠지? 그런데 임신 중에는 붙이는 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파스에는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특정 시기에는 소염 진통제 계열 약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부에 붙이는 제품도 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파스든 바르는 약이든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파스를 권할 때도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임신 중에는 붙이는 약도 먼저 확인. 8번째,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알레르기, 천식 악화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아스피린을 먹고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다. 진통소염제를 먹고 숨이 답답해진 적이 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을 먹고 천식이 심해진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파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파스에는 소염 진통제 계열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은 붙이는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파스가 다 같은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약 알레르기 경험이 있다면 제품 성분을 확인하고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반응을 겪었던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은 파스도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9번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중요합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 혈전 문제 등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약은 피가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일부 바르는 진통제나 파스 성분 중에는 피부로 흡수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특정 성분은 항응고제와 함께 쓸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파스도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멍이 잘 든다, 코피가 자주 난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변이 검게 보인다, 작은 상처도 피가 오래 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파스 하나 붙이는 일처럼 보여도 내가 먹는 약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파스 사용 전 약사나 담당 의사에게 제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파스 써도 될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10번째, 햇빛 받는 부위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팔, 목, 다리처럼 햇빛을 받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분, 특히 특정 소염 진통제 성분은 햇빛과 만나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렵거나 발진처럼 올라오거나 햇볕에 탄 것처럼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인 부위가 햇빛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긴 소매로 가리거나 외출 전 제품 주의사항을 확인하거나 햇빛 노출이 많은 날에는 사용 여부를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등산, 산책, 밭일,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햇빛 받는 부위에 붙이는 파스, 성분에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10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난 피부에는 붙이지 마세요. 둘째, 피부염이나 습진 부위에는 피하세요. 셋째, 같은 자리에 매일 반복하지 마세요. 넷째,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붙이지 마세요. 다섯째, 핫팩이나 전기장판과 같이 쓰지 마세요. 여섯째,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는 조심하세요. 일곱째, 임신 중에는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여덟째, 소염 진통제 알레르기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아홉째,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열째, 햇빛 받는 부위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파스는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잘 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피부를 괴롭히고 몸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계속 심하다. 다친 뒤 붓기가 심하다. 걷기 어렵다.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 힘이 빠진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럴 때는 파스로 버티면 안 됩니다. 파스는 통증을 잠시 줄여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고치는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파스로 덮어버리면 진짜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나이면 원래 아픈 거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확인해야 할 통증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통증이 있고 그냥 참으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피부 상태를 먼저 보세요. 상처, 발진, 습진이 있으면 피하세요. 둘째, 내 약을 생각하세요. 항응고제, 진통제 알레르기, 임신처럼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열과 햇빛을 조심하세요. 핫팩, 전기장판, 목욕 직후, 강한 햇빛 노출은 주의하세요. 작은 파스 한 장이지만 내 몸에 붙이는 약입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붙이지 말고 붙이기 전 한 번만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파스를 자주 붙이시는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파스를 보통 몇 시간 정도 붙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쓰는 작은 물건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